트럭들 동네에 지나다니는 거 보면은 그냥 개인 트럭인데 뒤에 공무수행이라고 적혀 있는 트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사실은 그 작업을 했을 텐데 극작가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공적인 공무수행을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휘곡 쓰는 이용도입니다. 5년차 전업 극작가이고 2년 5개월 정도 만에 신작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게 이번에 올라가는 꿈의 연극입니다. 기존에 극작가로 활동을 해왔고 제가 썼던 작품들 중에 무대화가 된 작품들은 미국 연극 서울합창, 이용도 자서전 나의 극작 인생, 베게트 몽타주 같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산 연강예술상을 수상했던 게 2022년인데 그 이후에 한 2년 동안 계속 적응해가는 과정이었고 실감을 느끼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락을 받았을 때 얼떨떨했고 식장에 가서도 사실 실감이 안 난 상태에서 수상 소감도 해야 됐었고 한참이 지나서 실감들이 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상이 주는 의미도 대단히 컸죠. 왜냐하면 연극계에 개인상이 없고 대부분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 많은데 두산연강예술상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고 또 극작가에게도 열려있는 상이라고 하는 게 드문 경우로 저에게 느껴졌고요. 시상식을 비롯해서 두산아트센터에서 되게 많이 환대해 주시고 열어주셨던 게 저한테는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그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마치 본인은 다 컸다고 생각하는 애인데 돌잔치를 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나고 나서 그걸 보니까 어떤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연강예술상 작업으로 갚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한 5개월 동안 신작을 준비하면서 이 작업에 집중을 해왔던 것도 더 완성도 있게 작업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었기도 하고요. 사실 블랙 코미디를 특별히 쓰고 싶어서 썼다기보다도 어두운 이야기 혹은 부정적인 감정들, 악한 인물들 혹은 위약을 부리는 인물들이 저한테는 더 늘 가까이 있었고 그런 작품들을 쓰다 보니까 연극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많은 분들과 함께 해야 되고 마냥 어둡게 한 구석에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덜 다크한 게 어쩌면 블랙 코미디일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사실 휘곡을 쓸 줄을 몰랐었고 군대에 있었을 때 그 전까지 연극을 거의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나가서 각 대학교 연극영화과 입시 지정 휘곡들 이런 것들을 막 사서 처음으로 휘곡들, 연극들을 접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읽게 됐던 작품 중에 하나가 스트린드베리의 꿈의 연극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대학교에 교환학생을 가서 연극학과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확실하게 제가 휘곡을 쓰겠다, 연극을 공부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 들어와서도 직장 생활을 했었고 계속 극장 주변에 저는 있는 사람이었고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극작가로 휘곡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한참 이후의 일이었고 오히려 쓰게 된 이후에 계속 극장 주변에 제가 있었구나, 계속 휘곡 쓰는 일에 언저리에서 다가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극작가한테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극장에 대한 애정이고 극장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또 마음을 쓰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실 휘곡을 써본다고 해서 그가 극작가의 삶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계속 극장 주위에 있으면서 극장과 관계되는 일을 하면서 그때 보냈던 시간들이 사실 그 이후의 삶을 극작가로 살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자전적인 이야기,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용을 하고 쓰는 작가였다가 점점 사회적인 이야기로 확산되어 갔던 것 같아요. 초기 작업에서 자전적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언제든지 이 작업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작품 한 작품이 저한테는 내가
그냥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작품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다 써보자 하는 게 있었죠. 그렇게 자전적인 이야기로 사실 연극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도 알게 되었고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점점 사회적인 이야기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자전적인 이야기들 안에도 대단히 사회적인 구석들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작업이 파편적이라든가 해체적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작품을 쓸 때는 인지하지 못하고 데뷔하고 나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평들을 받게 되면서 스스로도 인지를 사실 하게 되었어요. 이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떤 선형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야기로 전달이 되었을 때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걸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걸 어떻게 선형적으로 잘 만들 수 있을까 노력하는 과정이었었는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다소 파편적이고 해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계속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작가의 정신세계가 파편적이라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생각을 해주시고 양해를 늘 구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궁금해하고 어떤 공부를 해나가고 스스로 찾아가고 싶고, 제도권의 어떤 학문이나 교육에 매여 있지 않은 뭔가를 계속 찾아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극작가로 살지 않았어도 사실 했었을 작업을 극작가가 되어서 하고 있는 느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이해하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동시대는 어디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가고 이해하는 과정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트럭들 동네에 지나다니는 거 보면은 그냥 개인 트럭인데 뒤에 공무수행이라고 적혀있는 트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사실은 그 작업을 했을 텐데, 극작가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공적인 공무수행을 한다? 약간 그런 타이틀을 스스로 붙이고 다니면서 어떤 공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 10월에 어느 극장에서 공연을 제가 보고 나왔었는데 눈앞에서 도심 열병식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날이 국군의 날이었었고 10년 정도 만에 국군의 날이 다시 도심 열병식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기 정부 청사가 광화문에 보이는데 거기에 거대 현수막이 걸려있고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 이렇게 구호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광경들이 저한테는 조금 전까지 보고 나왔던 연극보다 연극적이다. 그 바로 다음 날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런 두 개의 전쟁 사이에서 사실 한반도의 긴장감도 계속 높아지고 있었고, 전 세계가 사실은 지금 변화하고 있는 방향성의 하나로 느껴졌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고 싶다, 희곡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이것이 전쟁 이야기가 중심이 자칫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쟁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관념적이거나 윤리적인 접근으로 혹은 작가 한 개인의 막연한 상상으로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이 모든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를 둘러싼 이 상황들, 한국 사회에서 동시대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 내가 개인으로서 느끼는 그 감각들에 대해서 블랙 코미디로 다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상에서 출발하였고, 그것이 스트린드베리의 꿈의 연극을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희곡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즈음부터 해서 그 희곡 개발 리서치 팀이 꾸려졌습니다. 저와 이경성 연출님과 카입 작곡가님, 이렇게 세 사람이 그때부터 한 반년 정도 매달 만나면서 계속 서로 자료들을 나누고,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어떤 영감을 주고받고 같이 그러면서 개발을 해왔고, 그걸 바탕으로
리서치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휘곡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대본 개발을 할 수 있었고요. 초고가 나왔고 부산 아트센터의 PD님들과 함께 이걸 나누면서 저희 손미선 PD님도 계셨고요. 같이 피드백을 나누고 작품을 계속 개발을 해서 마지막 원고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원고의 수정과 보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연극은 신의 딸 수정이가 출소 이후에 돌아오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다룬 블랙 코미디입니다. 당연히 이야기의 중심에는 신의 딸 수정이가 위치하여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은 그 신의 딸 수정이가 출소 이후에 돌아오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사실 촉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들의 어떤 수상스러운 조력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예지자매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수정이를 둘러싼 인물들이 수정이를 어떤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영웅의 여정을 수정이와 함께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그 과정들이 사실 한국 사회 그리고 동시대 전운이 감도는 이 국제사회의 어떤 전쟁터 같은 풍경들을 계속 가로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품 내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티프들이 더 극대화되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공연화가 되고 있는 그 시점까지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 같고, 이 국제 정세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작품을 쓰기 시작하였을 때 초고의 마무리 단계였을 때 여전히 날리고 있었던 오물풍선이 앞으로도 언제까지 날아올지 모르겠고, 그러는 와중에 어떤 한국 사회 그리고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내셔널리즘 혹은 국가 중심주의, 집단주의적인 움직임, 그런 것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어쨌든 관객분들과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교두부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 이 작품을 떠올리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해서 같이 떠올리실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고, 공연 기간 동안도 계속 뉴스들이 전해질 것 같은데, 아마 관객분들께서 더 많이 연상하시고 능동적인 어떤 독자이자 관객으로서 이 텍스트를 읽어주고 그것에 반응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2년 5개월 동안에 신작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본공연에 대한 연습을 2년 5개월 만에 하는 것이라서 되게 기뻤고, 극작가로서 존재 확인이라고 해야 되는군요. 제가 극작가로 계속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너무 오랜만에 확인하게 돼서 너무 다행스러웠고, 사실 되게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우들을 만났을 때, 프로덕션을 만났을 때 제가 2년 5개월 동안에 혹은 정말 2년 전에 했던 생각들의 최초의 아이디어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발화가 되고 있고, 제가 굳이 그거를 전달하지 않아도 작품 안에 담겨 있음을 뭔가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대단히 기쁘죠. 2년 5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불신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희석되기도 하고, 그 인물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연습실에 가서 그 인물들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 대단히 작가한테는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연극 작업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제가 이 대본을 적었을 때보다 배우분들이 그리고 프로덕션을 통해서 이게 무대가 되었을 때 훨씬 더 재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고, 사실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를 잘 녹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극작가가 아니라 늘 배우들인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이 너무나 재밌게 만들어주고 계시고, 이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대단히 풍자적이고 패러디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극대화된 상태로 아마 관객분들을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작품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동시에 블랙 코미디로서 어떤 씁쓸한 뒷맛을 남길 터인데, 그것이 또 나름대로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 가지고 함께 얘기해보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꿈의 연극이 부산아트센터에서 초연을 한 이후에 내년 초에 미넨에서 단독 공연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국내외에서 관객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저한테는 행보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느낌이 들고요. 또 그 과정에서도 국내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관객분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내밀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겠고, 문화적인 장벽 없이 어떤 사회적인 공통분모, 한국 사회를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부분이 대단히 깊은 이야기를 서로 신뢰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구나 라는 신뢰를 가지고 되게 되고, 앞으로 그 기반에서 국내외에서 계속 신작들을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